오늘의 마지막 영상 음서제입니다. 자, 음서제는 뭐 우리 한국사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죠. 음서제가 이제 요새 말로는 이게 좀 비유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 채용 개념이죠. 공무원의 공개 채용과 특별 채용의 개념인데 절대로 그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 음서제에 대해서는 이 저자분들은 이제 행정학 전공자들이시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그 조선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고, 이게 아마 저자가 두 명일 거예요. 한 분은 이 고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논문을 쓰신 겁니다. 자, 조선과 고려를 비교한 거예요. 이건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현재 동시대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게 아니라, 또는 자, 동일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A 대학교와 B 대학교를 구분한 비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시대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고려 때나 조선 때 음서제가 동일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한국 행정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역대 정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자, 정부에서 비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복부터 지금까지 아직 100년 안 됐잖아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우리 문재인 정부까지 각 역대 정부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경우는 많아요.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이런 경우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공무원 채용을 비교하자. 역대 정부별. 자, 조직을 비교하자. 지방 행정을 비교하자. 많아요. 그런 논문은 많은데, 이 논문은 지금 400년, 600년이잖아요. 아니, 고려는 400년 정도 된다고 치고 조선 600년인데 400년, 600년을 통으로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의 시점이 굉장히 길어요. 1000년이잖아요. 전체를 따지면 1000년인데도 불구하고 음서제가 고지고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비교에 속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만약에 이게 음서제가 아니라 고려 전체와 조선 전체를 비교한다고 했으면 이게 논문이 안 되는 논문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400년, 600년을 뭘로 비교해? 이렇게 이제 반론이 제기될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서제는 참 독특한 제도예요. 1000년 동안 그 본질이 같아요. 자, 과거 제도와 병행되었다.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음서제의 축소와 보완 대책이 동시에 추진이 되었는데, 어차피 음서제라는 것은 극소수의 그 가문의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음서제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고려 전체 백성, 조선 전체 백성이 이걸 어떻게 이 음서제에 해당이 돼요? 극소수의 관료, 그러니까 낮은 관료 말고요. 등급이 낮은 관료가 아니라 극소수의 높은 관료들의 자녀가 음서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선이나 고려나 똑같이 극소수의 사람들의 자녀예요. 자, 음서제가 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확대된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축소를 하는 동시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불만이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백성의 불만이 아니라 왕이 대면할 수 있는 왕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불만이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의 불만 있잖아요. 아, 네가 이걸 이렇게 내 거를 가져가거나 줄이면 어떡하냐. 불만을 들으면 이게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음서제에서는 2번이 핵심적인 얘기예요. 아, 음서제가 축소되는 동시에 좀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달래야 되잖아요. 3번, 천거. 추천제. 우리 지금 국민 추천제 같은 게 지금 이 천거제의 개념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그 인재를 추천하고 있죠. 인재 추천제가 이게 옛날 천거제의 개념을 가져온 거고요. 자, 사심관제, 기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사심관이라는 거는 특정한 지역에 파견을 해서 관리하는 게 사심관 개념이고요. 기인이라는 것은
너희 자녀들을 다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좀 나쁜 말로 인질로 잡아두는 게 기인제도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사심관제나 기인제 이 둘 다 나름대로의 그 보호 정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또 혹시 어떤 딴 생각,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심관제와 기인제에 해당되는 사람의 가족들을 좀 이렇게 좀 대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딴 마음을 먹지 않겠냐. 안 먹을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공로, 뭐 싸움에서 그 공을 세웠다든가 뭐 등등의 공로가 있으면 음서제의 개념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천거제부터 이 공로에 특별한 공로에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음서제로 좀 음서제 넓게 파악을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신음서제, 공신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별한 공운을 가진 자손들, 예를 들어서 뭐 개국공신이나 이런 거 있죠. 아주 특별한 공운을 세운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공신음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계급, 품계,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극소수의 당상관에서 그 자녀들을 이제 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독특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음서제로 이제 관료가 되신 분들은 승진이 빨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중 한 명에게 음서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녀 중에 여러 명에게 음서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자녀 중에 여러 명이, 이게 옛날에는 이제 한 명만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애들이 많았을 텐데, 자녀가 많았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손 중에 한 명만 된다였다가 점점 이게 이제 완화되고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논문에서 굉장히 재밌게 써놨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읽은 논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용적으로는 2번이에요. 음서제의 축소와 보완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게 이게 내용적인 특징이고, 이제 형식적인 특징에서는 조선의 음서제와 고려의 음서제를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논문입니다. 이 굉장히 독창적인 논문이에요. 음서제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좀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것도 많아요. 아, 저거는 뭐 지 실력도 없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음서제를 통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관료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그래서 이 음서제의 음서제를 통해서 등용된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 음서제 자체의 특성, 고려하고 조선을 비교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제 편견에선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반드시 차이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건데, 비교를 했는데 차이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게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설입니다. 비교를 하면 분명히 차이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는데 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지금 음서제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너무 확대되면 줄이면서 보완 대책, 또 쭉 가다가 너무 확대되면 또 줄이면서 보완 대책. 같아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 비교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 비교? 야, 이거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교해보니까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야, 이거 비교하면 어차피 다른 건데 비교할 필요가 있냐? 근데 비교해봤는데 공통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라는 거는 아주 오래된 연구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논문을 쓰실 때 비교의 대상만 딱 적절하게 찾으면 논문 굉장히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학위 논문 쓰실 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학위 논문 쓰셔야 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도 있고요.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비교도 있고요. 비교라는 게 일정한 기준만 잡고 있으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한 번쯤 제가 이제 11월 달 우리 종강하기 전에 비교에 대한 논문만 모아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설명하기 굉장히 좀 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고려 초기, 지금 중기까지 논문을 오늘 이제 4편을 읽어봤는데, 독특한 비교의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독자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개념을 설명하는 논문 이제 2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 밀접한 다른 분야의 주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논문까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제가 이제 요 말만 하고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전공 소속이라고 하시더라도 논문의 주제만큼은 뭐 행정 더하기 정치, 행정 더하기 경제, 행정 더하기 법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논문을 좀 작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냥 요 똑같이 강의를 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 들으시면 되고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얘기 들으시면 되고요. 그 설문조사를 제가 할 거예요. 그럼 설문조사에 그 여러분 개인의 얘기를 좀 솔직하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모아서 좀 맞춤형 강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니까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되고 틀려도 되고 엉뚱한 얘기도 되니까 아무 얘기나 좀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좀 보고 야 이거 의외다, 야 이런 게 있었어. 저도 의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우리 대학원 수업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